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8시 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경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이 경기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의 복귀전이기 때문이죠. 야, 진짜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듣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이 스퍼스 플레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이제 그 해설자들도 좀 더 기대하게 되고, 토트넘 팬들 역시 손흥민 선수 언제 오냐 진짜 너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뭐랄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토트넘에 대한 희망을 아예 놓기에는 이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이제 9월 26일 경기 카라바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겼을 때, 이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지금 현재 2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리그에서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기에서 약간 근육을 좀 쫙 뻗다가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웬만한 근육 부상에서 좀 빨리 돌아오는 편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렇게 뭐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돌아올 거 알고 있었다. 사실 이제 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그러니까 A매치 기간만 지나가고 나면은 그럼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히샬리송도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지금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은 일단 히샬리송이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선수가 바로 루카스 베르발 선수입니다. 베르발 선수가 추가가 됐고, 윌슨 오드베르 선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이 세 명의 선수가 다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루카스 베르발은 이제 좀 새로 들어왔고, 나머지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다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히샬리송, 손흥민만 지금 부상이 확실히 좀 회복이 됐고, 오드베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오도베르 굉장히 젊은 선수고, 손흥민 선수랑 다친 부위가 똑같거든요. 햄스트링인데, 근데 손흥민 선수 돌아오는 속도 보면은 얼마나 진짜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회복 속도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 선수는 또 젊을 때 사실은 또 부상을 당하면은, 그러면 이제 향후에 커리어에서 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실 무리하지 않고 잘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워낙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고, 뉴욕타임즈 그리고 풋볼 런던도 뭐 10분 전, 20분 전에 손흥민 선수 온다, 히샬리송 온다, 아주 지금 신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히샬리송의 복귀가 토트넘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일단은 또 중요하긴 한데,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뉴캐슬과 아스날과의 경기가 이제 2연패 상황으로 좀 무기력하게 끝났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경기부터 이제 코벤트리, 브렌트포드, 카라박 경기 때 이제 그렇고, 맨유,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까지,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에도 잘 존슨이 좀 버텨주고 연속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존슨이 좀 공백을 메워주면서 득점을 좀 해주면서 좀 다행히 토트넘이 좀 버텨왔고, 문제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2골을 먼저 넣으면서 앞서 가다가 3골을 내리 실점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토트넘 선수들 중에 다수가 A매치 기간에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야,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라이튼과의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You know what it's like before international football. 인터내셔널 축구 전, 그러니까 A매치 기간 전에 어떤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이제 그 짐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기 바쁘고, 사실은 이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경기를 10일 동안 보면서 앉아 있었고, 만약에 이제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ready to explode,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뭐 약간 농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 농담할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이거 이겼어야죠. 브라이턴과의 경기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으면은 적어도 지지는 말았어야, 지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겼어야 했는데, 2골을 내리 넣고 사실 이 역전 패하는 경우가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뭐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분노를 약간 삼키는 그런 모습이 오프스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지금 테이블을 살펴보면은 리버풀 1위. 리버풀 장난 아닙니다. 뭐 무패 행진은 아니고 6승 1패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승점은 최다 승점으로 18점 기록하고 있고 맨시티, 아스날이 그 뒤를 이제 가깝게 따라오고 있는데 둘 다 이제 5승 2패 0무. 5승 2무 0패. 여기가 패배죠. 17점을 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선두와의 격차는 이제 승점 1점 차이. 그리고 그 뒤가 약간 좀 격차가 있죠. 첼시가 14점, 아스톤 빌라 14점. 이렇게 이제 3위 이제 이쪽이 약간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팀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4, 5, 6, 7 여기가 이제 유로파 뭐 아니면 컨퍼런스를 나가냐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좀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도 못 든 팀이 있으니 바로 9위인 토트넘입니다. 사실 토트넘이 지난 경기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승리했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브라이튼이 아니라 13점으로 토트넘이 올라가 있겠죠. 6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큰 도약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은 토트넘에게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브라이튼 원정 경기를 저번에 토트넘은 더 심각하게 졌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그나마 뭐 발전했다라고 보고 있는 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하튼 토트넘은 지금 승점 너무 아쉽습니다. 승점 10점. 좀 심각하고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이 뭐 전부는 아니죠. 근데 그 클럽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어떤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애슬레틱에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요 팀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상위 팀들,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 아르네 슬롯 감독이 오고 나서 the fact I have conceded just 2 league goals. 리그골에 대해서 딱 2개밖에 실점을 안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살펴보면은 13득점, 2실점. 야, 이 골득실로도 지금 가장 앞서고 있고 일단 실점을 가장 안 하는 팀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점 외에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the underlying numbers.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당 1.27점 이상의 그 XG 값, 그러니까 필드골을 통한 그 골 기대값이 항상 상대보다 1.27점 정도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6개의 승리를 기록했는데 확실히 이제 승리할 만한 그런 경기였다는 거죠. 운 좋게 이긴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상대를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은 bottom of the table. 그러니까 이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이긴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첼시와의 경기 그리고 그 뒤에 아스날과의 경기가 연달아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과 아스톤 빌라 경기도 이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에서 과연 리버풀이 이 선두, 이 맹렬한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승점이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뭐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뭐 이거는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말해주지 않지만 히스토리,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티가 1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와가지고 우승을 향해서 아주 울부짖는 그런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이 리버풀보다는 지금 한 순위가 처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클린시트 그리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아스날 이제 승점 동률로 지금 맨시티와 함께 있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랑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골득실이 똑같은데 9점으로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득점과 실점을 2골씩 더 했다. 그래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한 팀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맨시티와 약간 동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켈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즌 초 스타트를 잘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데가르드라던가 데클란 라이스 예전에 이제 그 토트넘과의 경기를 할 때도 이 선수들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도 이겼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solidity 뭔가 이 팀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토트넘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번 이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7개의 경기 중에 3경기나 졌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지금 두 번째 해에 여전히 뭔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맨유와의 경기 3대 0으로 이겼을 때만 해도 뭔가 그 모두가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브라이튼에게 3대 2로 역전패를 당한 것은 확실히 토트넘의 디펜시브 에러, 그러니까 이 수비적인 에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라던가 히샬리송이 돌아온다는 게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이게 또 수비수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하고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비수로서 이제 최후방까지 달려가가지고 뭔가 이 상대방의 공을 뺏어야 하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복귀, 특히 뭐 히샬리송 선수는 최전방 공격 수치고는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선수이기도 하죠.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만할 것 같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번 시즌 사실은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 세트피스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뭐 가브리엘의 헤더라던가 부카요 사카 코너를 통해서 이제 런던 더비에서 진 걸 보면은 여전히 토트넘에 좀 세트피스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닉 몽고메리라는 이 코치를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세트피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맡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트피스 전담 코치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세트피스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코치가 일단 지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의 약점이 좀 사라지고 있고 손발이 좀 더 잘 맞으면은 이번 시즌 사실 좀 더 높은 순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시즌 이제 토트넘이 결국엔 유로파리그를 나가는 이제 5위 마무리를 안타깝게 했을 때의 스쿼드에 비해서 23, 24 스쿼드가 이제 노란색인데 지금 스쿼드가 통계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박은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골이 조금 더 많이 터지고 있고 체력적으로나 혹은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토트넘이 지금 나아졌다. 그리고 수비도 전보다 나아졌고 역습도 전보다 좀 많이 하고 뭐 그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약간 떨어지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공격도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의 어떤 지표로 보면은 분명히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이제 그 T4 풋볼에서 이야기한 이 통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겠지만 그 XPTS 그러니까 그 Expected Points입니다. 골이 아니라 승점 기대값인데 1위는 리버풀 그러니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리버풀이 승점 기대값도 여전히 1등이고 놀라운 것은 승점 기대값 3위가 어느 팀이냐 바로 토트넘입니다. 아니 뭐 풀럼도 승점 기대값이 2위인데 8위를 하고 있거든요. 토트넘도 3위인데 9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러면 이거 뭐 통계적으로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풀럼도 사실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요즘 결과를 못 가져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팀 중 하나고 토트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팀들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순위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1위인데 1위고 아스날, 첼시, 맨시티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 보면은 상위 4팀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토트넘도 충분히 상위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반응 살펴봐도 우리가 뭔가 그 유리한 지점에 확실하게 잡지 못한 게 문제다. 하지만 다음 10경기 혹은 20경기 우리가 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은 분명히 결과는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어린 재능들을 많이 데려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실수로부터 나온 문제 빼고는 그래도 조금 더 토트넘이 발전했다. 근데 좀 솔직히 말하자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우리가 살짝 이 손발이 맞기 시작하기만 하면, if we just click, 딱 이 클릭이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up there, 저 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건 현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복귀는 뭐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 브라이턴에게 3대 2로 역전패 당했을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이건 뭐 절망할 만한 상황이죠. 매니저의 가장 큰 악몽 아닐까요?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손흥민 선수 관련된 부분만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은 손흥민 선수, 히샬리송이 some good work and trained with the group. 이 그룹이랑 같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 훈련을 하면서 토트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복귀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좀 살펴보고 괜찮으면은 선발로 나서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목요일 아침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두 선수 굉장히 상태가 좋다. Which is a real positive for us.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믿고 있었다고 약간 이 느낌이 있는데 Sonny was always hopefully going to get through this international break really well. 그러니까 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A매치 기간에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선수였다. 그러니까 이미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에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미 믿고 있던 상황이었고 히샬리송도 이제 열심히 재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위켄드 이번 주말 경기에서 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제 hopeful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정하는 느낌의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그런 것들을 기대할 만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간절히 그리고 히샬리송은 지금 어쨌건 경쟁자가 있죠. 최전방에 지금 솔랑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좀 굉장히 그립지 않을까. 특히 베르너로 도저히 대체가 안 되는 토트넘의 왼쪽 윙어 자리는 역시 손흥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에 뭔가 그 모자람이 없는. 진짜 이 토트넘은 왼쪽은 손흥민 선수가 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이 경기 후에 어떤 외신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또 자세한 소식들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